앞으로는 유류분 소송을 하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든 기여분이 무조건 따라오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속의 신 우광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기여분에 대해서 최신 동향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여분에 대해서 복습 좀 하고 갑시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분에 보면 결국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우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결국 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 알겠는데 그럼 기여분이 왜 있는 거야? 판례는 그럼 기여분을 왜 주냐면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한테 똑같이 상속재산을 나눠주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여나 특별한 부양을 한 애들한테는 상속을 더 많이 받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하면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한다는 것이 됩니다. 첫째로 부양적 기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판례는 부양적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그 자녀가 상속순이나 부양 의무나 이런 것들에 구애됨이 없이 장기간 부모님들과 동거하면서 생계 유지 수준을 넘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먹고 살고 요게 아니라 부양자 자신, 그 자녀 자신과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부양을 해야 부양적 기여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양한 기간이나 부양하는 방법이나 부양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요구되는 부양 의무의 범위를 뛰어넘는지 안 뛰어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제가 부모님 모시고 15년 20년 살았는데 기여분 인정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일반적인 부양의 의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15년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다른 형제들보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아무런 부양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돈 벌어서 생활비도 내고 병원비도 내고 간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또 그런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양적 기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아픈 남편을 오래 보살핀 우리 아내가 과연 부양적 기여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거든요. 판례는 이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우리 부양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도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거 간호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군지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남편 병간호를 했는데 남편이 벌어놓은 돈으로 병원비 냈으면 이게 조금 애매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규모도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특별수익액도 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이 100억이에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50%가 가산되잖아요. 기여분은 인정 안 돼도 상속재산이 크다면 또 이런 경우에는 좀 안 된다, 이런 취지고요. 배우자의 특별수익액을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처럼 반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의가 나눠진 거를 남편이 벌어서 배우자 명의로 사준 거라면은 이 배우자 특별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우자 특별수익이 있으면 굳이 기여분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과 배우자가 부부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그런데 자식이 5명이야. 그럼 1.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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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눠버리면 상속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구체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너무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거니까 이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살아있을 때 배우자는 이혼 소송했으면 5대5 할 수 있는데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너무 적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으로 좀 채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 피상속인을 간호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기여분이 인정될지 안 될지를 바로 즉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재산적 기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근데 재산적 기여는 너무 쉽죠? 아버지 명의로 된 집 사는데 자기가 돈을 보탰거나 아니면 그 채무를 지가 갚았거나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재산적 기여는 입증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 오랜만에 저랑 같이 라이브 안 하고 이 영상으로
이렇게 기여분에 대해서 복습하니까 좀 생각나시나요? 그러면 왜 제가 갑자기 2025년부터는 기여분이 유류분 소송에서도 중요하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도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 중 한 개가 우리 작년에 유류분이 위헌 결정이 난 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유류분 청구 소송할 때 왜 기여분을 준용하는 조문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분 소송할 때 앞으로 기여분을 고려해서 유류분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할 때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유류분은 대법원 판례가 기여분을 고려하라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 실무상 케이스에서 적용이 잘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상속재산 분할처럼 그냥 무조건 소송 들어오면 기여분 같은 것도 고려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조문이 올해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조문이 시행되는 게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일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우리 기여분 인정받기가 쉽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여분을 어떤 변호사한테 상담받든 기여분이 당연하게 인정된 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상담했는데 기여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었으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 변호사랑 일을 하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여분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결을 최근에 받다 보면 예전보다는 판사님들이 기여분을 조금 더 관대하게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물론 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되는 게, 지금 핵가족화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서울에 사시는데 자식들 다 외국에 살아요. 한 명만 서울에 살면서 부모님 20-30년간 옆에서 지켜드렸어요.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같이. 그러면 이게 특별한 기여가 옛날 기준으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최근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특별한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특별한 기여의 그 한도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감상 판결도 그렇습니다. 더해서 이제 유류분에서도 기여분 소송해야 되거든요. 기여분 정하는 소송을, 아니면 주장을 하고 기각을 하거나, 그럼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도 기여분 정해주거나 아니면 기각하는 소송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기여분이 상속 관련된 소송에서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소송에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기여를 너무 엄격하게 판단해버리면 이건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여분은 왜 굳이 주장하고 또 왜 유류분에 위헌 넣어가지고 기여분까지 고려해라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여분을 좀 더 인정해주는 추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는 유류분 소송을 하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든 기여분이 무조건 따라오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증거를 모아야지. 여러분, 이거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년부터 당장 유류분에서도 기여분 주장할 텐데 통화녹음도 하고 카카오톡도 캡처하고 문자 메시지도 캡처하고 메일도 보내고 뭐 병원비도 결제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기여분의 입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내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저는 준비가 됐죠. 시행하기 전인데도 이미 벌써 공부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상속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